렉티오 11. 시간은 가장 훌륭한 재판관이다. 시간이 가장 훌륭한 재판관이다라는 속담은 시간이 모든 일의 가장 훌륭한 재판관이다를 줄여서 말한 것입니다. 시간을 뜻하는 라틴어 템푸스는 시간의 이어짐을 의미하는 산스크리트어에서 유래합니다. 에서 유래합니다. 또한 여기서 추상명사 템페스타스, 시간, 시기, 부사 템페스티부스, 적당한 때, 자기의 때, 형용사 템포랄리스, 일시적인, 시간은 이어지고 계속된다라는 원래의 의미에서 변형된 절제하다, 억제하다라는 의미의 동사 템페로가 파생합니다. 이 중에서 추상명사 템페스타스는 이탈리아어 템페스타, 프랑스어 템페트, 스페인어 템페스타드, 포르투갈어 템페스타지, 영어 템페스트가 됩니다. 이 라틴어를 어머니로 두고 그 아래 형제 자매와 같은 각종 유럽어가 태어난 것이죠. 아울러 시간이라는 명사 템푸스와 연관된 많은 속담과 명문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잘 알려진 영어 속담 타임 플라이스 또 라틴어 템푸스 푸지트의 단순 번역에 불과합니다. 이 말은 시간이 쏜살같이 가버림을 나타낼 때 쓰는데 원래는 기회가 왔을 때 그 기회를 놓치지 말라는 의미로 로마 시인이었던 베르길리우스가 사용한 표현입니다. 시간과 공간을 표현하는 단어만큼 인간 존재와 함께 실존하는 단어도 드뭅니다. 어떤 철학자들은 시간과 공간을 가리키기 위해 여기 그리고 지금을 의미하는 hic et nunc라는 부사를 사용하여 인간 실존의 절박함을 표현하기도 하죠. 지금 이 글들은 말씀드린 대로 서강대학교에서 초급 라틴어 수업 때 학생들에게 했던 강의 내용을 바탕으로 합니다. 저는 당시 수업을 위해 학교 교정을 걸을 때면 언제나 설레고 기분이 좋았습니다. 강의실에 들어서면 초롱초롱한 눈빛으로 이 부족한 선생의 수업을 듣기 위해 온 학생들로 가득했어요. 240여 명의 학생들이 졸음이 오는 것을 참아가며 선생의 한마디라도 놓치지 않으려 애쓰는 모습을 보면 제가 오히려 긴장이 됐습니다. 강의 준비를 더 잘해야겠다고 다짐했어요. 그러니 제 강의를 실제보다 더 훌륭하게 만들어준 것은 바로 학생들입니다. 카르페 라티너 1, 라틴어 품사론과 카르페 라티너 2, 라틴어 구문론이라는 문법책을 쓰게 된 것도 수업이 끝나고 궁금한 것을 질문하러 찾아왔던 학생들 덕분입니다. 하지만 강의를 지속해 나가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결국 2016년 1학기를 끝으로 라틴어 수업을 폐강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끊임없이 생겼어요. 여러 가지 상황들로 제가 하고자 하는 일들을 해나가기가 어려웠고 그래서 적지 않게 속을 끓이며 지냈습니다. 사실 제가 살아있는 동안 꼭 하고자 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 첫 단계는 학문의 기초를 닦는 작업이었는데요. 그 일환으로 3개의 사전을 계획했습니다. 교회 법률 용어 사전, 이탈리아어 관용어 사전, 라틴어 사전이 바로 그겁니다. 그 중에서 교회 법률 용어 사전은 이탈리아의 여러 교회법 사전 중 가장 권위 있는 것으로 꼽히는 새 교회법 사전을 옮긴 것입니다. 이 사전의 저자는 현존하는 교회법의 최고 대가들이었고 어떤 교회법 사전보다 보편성과 객관성을 담보하고 있습니다. 저 역시 교회법에 관한 논문을 쓸 때 이 사전을 가장 먼저 참조했었고요. 문제는 본문 내용을 우리말로 옮기는 작업이 생각처럼 만만치 않다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이 작업을 하면서 제 호기와 무모함에 얼마나 탄식했는지 모릅니다. 본문을 해독하는 어려움은 정말 상상을 초월했어요. 이 사전의 절반가량은 원래 스페인어로 출간된 것을 이탈리아어로 옮긴 것이었고 제가 가지고 있던 이탈리아어 한국어 사전도 별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이 작업을 잠시 멈추고 저만의 이탈리아어 관용 사전을 먼저 만들기로 했습니다.
이 일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고 다시 교회 법률 용어사전 번역 작업을 시작했지만 중간중간 원문 그대로 나오는 라틴어 때문에 애를 먹었어요. 결국 작업을 다시 중단하고 라틴어 문법책부터 끝내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다시 이 작업을 시작했을 때는 이 사전이 담고 있는 방대한 유럽법의 역사, 즉 로마법, 교회법, 보통법의 서양 법제사가 벽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중세법은 정말 생소하게 다가왔어요. 시험을 통과하기 위해 준비했던 공부와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그래서 또 다시 가던 길을 멈추고 유럽법의 기원이란 책을 쓰게 되었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야 저는 다시 교회 법률 용어사전 번역에 온 힘을 다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전이라는 건 참 난감한 책입니다. 어떤 책보다도 전 분야를 망라하는 것이니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신학, 철학을 비롯해 정치법, 심리, 사회 등 여러 분야의 전문 용어들을 담고 있으니까요. 딱 죽을 맛이더군요. 매일 간절한 기도가 터져나올 수밖에 없었어요. 제가 이 작업을 시작한 것이 2005년쯤이었는데 2015년 부처님 오신 날에 초역을 바쳤습니다. 10여 년의 대장정이었어요. 이 사전은 원고 분량만 해도 A4 용지로 1300쪽이 넘었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 분량이냐면 A4 150쪽 정도면 350페이지 내외의 단행본 한 권입니다. 어느 정도인지 감이 오나요? 7권밖에 안 팔렸대요. 우리가 사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나서 교회에서 사전 그 다음 작업들을 하나둘 계획하고 있었지만 진행하지는 못했습니다. 작업 자체가 너무 힘들기도 했지만 외부로부터 오는 문제들이 많았어요. 모든 게 순조롭게 흘러가도 쉽지 않은 상황에서 오히려 자꾸 문제가 생기니 참 어렵더군요. 제가 공부하는 방식이나 스타일이 조금 달라서 튀는 부분이 있거든요. 게다가 앞서 몇 번 말씀드리기도 했지만 공부만 하다 보니 성격도 유별나서 둥글둥글하게 좋은 게 좋은 거라는 식으로 가지 못해요. 모난돌이랄까요? 결국 무슨 일이든 생각처럼 진행이 되지 않으니 힘이 빠져버렸어요. 그리고 나니 원망만 늘어가더군요.